그럼 지금부터 영화 Only God Knows Everything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화 Only God Knows Everything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였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입장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폭우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Only God Knows Everything을 각색하고 연출한 백승환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도훈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주영을 연기한 한지은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훈 역을 연기한 배우 박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수연 역을 연기한 전소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희 더블 PT 이후 4년 만에 Only God Knows Everything으로 이제 컴백하셨는데 어떻게 이 영화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지 말씀과 이제 컴백 소감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컴백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요. 사실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계속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에는 연극도 만들고 뮤지컬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작품은 창작 지원 사업 CJ 오펜에서 고준석 작가라는 원작자가 쓴 시나리오를 우연히 접하게 됐고요. 이 원작이 가진 그 핵심 컨셉에 굉장히 매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굉장히 의미와 재미가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런 신승호 배우를 비롯해서 주요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이 다시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질문 있으신 분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그 배우님들께 단체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제 Only God Knows Everything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었는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캐스팅이 확정됐을 때 이 캐릭터가 이 배우님이구나, 나랑 호흡 맞추실 수 있겠구나, 이런 감정들이 어떠셨는지 저희 신승호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제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제가 지금까지 얕은 제 경험과 필모에 있어서 좀 맞닿아 있거나 이렇게 비슷한 점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러한 점에서 꼭 연기해보고 싶었던 신부, 신앙인으로서 제가 연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꼭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작품은 극중에 도훈이라는 인물이 신앙인과 자연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책임이 따르는 본인의 어떤 선택들, 그런 것들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항상 모든 선택의 순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선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이 선과 악이라는 그 모호한 경계점에서 펼쳐지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 흥미롭다라는 생각에 이제 잘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배우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누구가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선 너무 좋은데? 라는 모든 역할이 다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부터 들었고,
그리고 또 여기 박명훈 선배님이 표현해 주실 그 신광훈이라는 무당에서 또 너무너무나 좀 기대가 됐고요. 또 소민이 같은 경우에는 저와 또 친분이 워낙 있는 학교 동기여서 이렇게 매번 다른 자리에서만 보다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배우분들이 다 작품을 선택할 때는 뭐 선택을 하든 뭐 선택을 당하든 시나리오가 제일 먼저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받고 처음에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그 주인공 도훈의 그 신앙심과 인간적인 복수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고, 어쨌든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시나리오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훈이 그려내는 신부도 너무 궁금했었고, 또 우리 한지훈 배우가 연기한 그 주영 역할 그것도 궁금했고, 우리 전소민 배우가 연기한 그 광신부죠. 네, 그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고, 또 같이 합을 맞춰서 해봤더니 너무 좋은 기회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또 제가 이 역할을 선택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무언가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겠다 하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선택하면서. 물론 시나리오는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 집중력 있게 읽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 역할로 함께 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너무 훌륭한 박명훈 선배님과 또 지훈 배우랑 승호와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명훈 선배님은 제가 뭐 지나다니며 오며 가며 한 번도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선배님을 뵐 수 있다니 뭐 이런 마음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함께하는 배우분들 또 감독님을 또 이제 뭐 작품 전에도 뭐 어떻게 몇 번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 함께 작업을 해본다면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절대 제가 이 작품을 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없었고요. 해야만 하고 저에게 또 하면 너무나도 큰 기회와 다른 어떤 변신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주저함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승호 배우랑 이제 감독님께 이제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신승호 씨한테는 좀 어쨌든 딜레마에 빠진 약간 신부를 연기하셨는데 좀 이걸 설득력 있게 이제 연기하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부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신경 쓰신 부분도 궁금하고, 또 감정도 절제하면서 또 터트려야 하는 지점에서는 또 터트려야 하고, 약간 이런 완급 조절이 필요했을 텐데 이걸 좀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약간 전하고자 하고 싶은 좀 제1의 메시지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왜 제목을 이렇게 좀 그대로 이제 영어로 가져가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신승호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도훈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 첫 번째로 제 개인적인 목표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지점이었냐 하면,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강하고 무겁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려내야 하는 인물의 직업이 신부인 만큼 부드러운 신부를 연기하겠다 하는 느낌보다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은 않는 신부를 연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인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인상을 좀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아버지 닮아서 그게 그런 어떤 지점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부드러운 신부를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좀 부드럽게 해야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 평범하다 인상을 안 쓰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여진다는 걸 제가 조금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감정적으로나 내면으로나 노력을 했었던 부분은 도훈이라는 인물이 신앙인과 자연인 사이에서 갈등할 때 보시는 분들께서 아직 결말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 도훈이 이렇게 하겠구나 저렇게 하겠구나 뭐 복수를 하겠구나 혹은 참겠구나 이러한 판단이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결말을 확인하시고 나서야 아 이렇게 할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끔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절제하고 그리고 또 표출할 때는 또 정확하고 강하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신승호 배우에게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감히 그 신승호 배우의 영화 데뷔작이자 주연으로 데뷔했죠. 네, 저와 함께 했었는데 뭐 팬데믹 등으로 말미암아 그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승호 배우가 뭐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히 제가 좀 더 그 이 신배우의 매력을 좀 더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제안을 했고 본인이 굉장히 각고의 노력과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대한민국이 되게 종교의 자유가 이제 있는 나라인데 저도 절에도 가보고 기독교관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천주교 세례도 받고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해봤는데 과연 이 믿음이 맞는 것인가 혹은 어렸을 때 믿었던 어떠한 것들이 컸을 때 무너진다든지 어떤 종교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됐을 때 무엇이 진짜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원작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좀 철학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고민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여기 기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작자가 원래 경계인이라는 제목으로 초고를 썼는데 어느 날 부제로 적어온 게 지금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발음과 그 길이의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좀 용기를 내보자, 좀 패기 있는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제목을 유지를 했고 배급사에서도 한번 가보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독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그 신승우 씨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세 분도 이제 역할이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과는 좀 이미지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면을 보고 좀 같이 해보고 싶으셨던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배우분들께서도 이제 좀 전에 신승우 씨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어떻게 역할 준비하셨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명훈 선배님과는 작품 하기 전에 일은 안 해봤는데 이제 사적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이제 준비하면서 2순위가 없는 1순위로 생각이 들었고 선배님하고 뭐 대학로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어떻게 이 캐릭터를 조형해 나갈 것인가 또 얘기 많이 나누고 또 제가 또 실제로 취재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배님께서 굉장히 크게 이제 재밌게 생각도 해주셨고 제 느낌에는 선배님이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시려고 나름의 포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너무 잘 표현이 돼서 또 즐겁게 잘 촬영을 했습니다. 한지은 배우는 사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또 귀엽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굉장히 속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고생도 많이 했고 어렸을 때 얘기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 예쁜 배우지만 한 땀 한 땀 본인이 다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지가 됐고 이게 신승호 배우가 하는 역할의 옆에서 투트랙으로 이 영화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아담한 배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또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전소민의 변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소민 배우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제 그 담당하는 친구와도 많이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쇼윈도 여왕의 집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 무엇에도 물러서지 않는 그녀의 굉장히 강렬한 눈빛, 어떤 그 심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여배우가 하기 힘든 어떤 장면이나 어떤 에너지 레벨까지 끝까지 올려줘서 정말 즐겁게 감사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럼 많은 기자님들을 놀라켜드린 전소민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캐릭터가 저의 나이와 맞지 않는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함께하지 못할 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감사하게도 고심 끝에 그렇다면 캐릭터의 어떤 연령을 낮추겠다라고 배려를 해주셔서 함께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대본을 보면서 이 역할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저에게 너무 지금 어떤 갈증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맡게 되면서 사실 어떤 백수연이라는 역할의 서사가 영화에는 많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감독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노트를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아마 그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저도 혼자 이 인물을 구축해 나가기 힘들었을 텐데 감독님이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도와주셨고요. 또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의 어떤 끝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걸 표현함으로써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과연 어디까지 이 감정들을 표현하고 표출해낼 수 있을지라는 그 데시벨이 궁금하기도 했고 물론 감독님 그런 말씀도 문자로 해주신 적이 있어요. 단순 샤우팅이 아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아픔과 그리고 또 절제와 또 이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백수연이라는 역할이 단순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그 계기가 또 아픔이 있단 말이죠. 자식의 병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 이런 나쁜 믿음에 굉장히 이제 매료되어 있는데 빠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감정을 끝까지 표출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보신 분들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어떤 좀 해소와 도전이 너무 필요한 때 이 역할을 만나게 됐고 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질문을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했냐 해서 아까 캐릭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감독님 말씀해주셔서 준비하게 됐고 또 어떤 버건디의 색깔을 저는 굉장히 많이 떠올리면서 이 역할에 임했거든요. 빨강이 아닌 어떤 거무축축한 버건디. 근데 실제로 감독님께서도 저의 의상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그런 색들을 많이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무언가 붉은데 어둡고 강렬한 그리고 검은 점을 찍어도 번지지 않는 무언가 그런 단단함? 내가 믿는 것이 답이다. 나의 믿음은 옳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마구 단단하게 풍기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훈 배우님. 긴장돼요. 네,
저도 뭐 어쨌든 그 영화 캐릭터의 무당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또 뻔히 보일 수도 있는 캐릭터고 또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감독님과 일단 그 캐릭터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대화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신광훈이라는 무당이 굉장히 기괴하고 폭력적이면서 또 음란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아가 좀 섞인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또 때는 또 인간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또 미치광이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중인격적인 무당을 연상했었고 그리고 시나리오에 보면서 좀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상과 또 영화상에서도 약간 중반 이후에 나오는 캐릭터여서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강렬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그런 기괴하고 다중인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해서 그런 것들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독님이 보시기에 또 저희가 컷 이렇게 했을 때도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저도 모든 배우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의문을 가지면서 찍는데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해내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 박명호 배우님께서는 캐릭터를 위해서 10kg 증량까지 하셨잖아요. 감독님하고 많이 상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미 살이 조금 찌고 있었고요. 거기에 참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10kg 정도 증량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역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좀 이렇게 그 신광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약간 그 욕심 그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과 여러 가지 그런 포악함 그런 게 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말라도 표현이 되겠죠. 그거는 뭐 연기하는 거에 따라 하지만 그 전에는 또 살을 빼고 또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좀 욕심을 더덕더덕 붙이면 좀 증량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독님과 또 얘기도 나누고 해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한지민 배우님. 저는 이제 주영이를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넣었던 부분은 우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에 집중하자였어요. 주영이라는 인물이 강력계 형사이고 또 뭔가 성별적으로 굳이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남성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있다 보니까 목소리라던가 외형적인 거라던가 그런 거에 좀 더 딱딱해야만 할 것 같고 조금은 더 카리스마 있어야만 할 것 같고 이러한 1차적인 그런 선입견에 좀 갇히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만나뵀던 여형사분들도 대체로 그냥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주영이의 그런 감정선, 그녀가 갖고 있는 서사, 모성애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영이라는 인물은 이 영화상에서 유일하게 종교가 없는 인물이에요. 믿음이 없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그런 서사와 경험을 통해서 정말 신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라는 의문을 처음으로 품게 된 시점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성과 감성과 논리와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의 엇갈림의 그 경계선에 있는 인물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떠한 치조를 할 때에는 굉장한 이성적임을 내세우고 그리고 여기 신승호 배우 도훈이라는 인물과 또 제가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과 있을 때는 굉장히 감정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 신승호 배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촬영 중에 이제 신부 역할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주연 역할을 하면서 좀 부담이나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지금 문득 진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뭐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당시에 저희 작품의 장르와는 조금 거리가 먼 에피소드지만 제가 식단 관리를 하던 중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헬스 선생님께는 식단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뭐 저희 현장 밥차나 간식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닭강정이나 떡볶이 이런 걸로 거의 제법 자주 배를 채웠었고요. 그리고 에피소드라기보다 이제 지금 문득 질문 주셨을 때 생각나는 씬이 딱 생각이 난 건 그중에서 노은이가 복수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뭔가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정하고 한번 걸어가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찍은 신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골목 계단에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어머니 사진을 꺼내보고 담배째를 그냥 튕겨서 버리거든요. 벽에 강하게 튕겨서 버리는데 그 초반에 도훈이가 담배를 피고 종이컵에 이렇게 다시 담아서 그대로 쓰레기를 가지고 다시 건물 안으로 성당 안으로 돌아가는데 그에 반해서 뒤에 어떠한 마음을 먹고는 담배를 강하게 벽에 던져서 끄는 장면이 질문 주신 거랑 제가 연관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씬이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이 없으셔서 네, 온리 가수로 저희 주연을 맡으셨는데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담을 안 느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담감을 느꼈을 때 저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어느샌가 하게 되었고 제가 아는 제 스스로의 성향은 저는 부담감을 느끼면 제 역량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이야 당연히 있고 걱정도 고민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기야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게끔 제 마음을 좀 고쳐먹고 부담감을 느껴서 부담스럽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잘 만들어내야 될 텐데 하는 그 걱정보다는 그냥 신나게 항상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부담감에 젖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번 작품도 신나게 즐겁게 위축되지 않고 그냥 신나게 즐겁게 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훈 배우 같은 경우 이제 신승호 배우랑 몸으로 맞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좀 격했던 장면들이라서 현장에서 좀 비하인드나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신승호 배우는 조금 가벼운 질문인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그 사제복 계보가 있잖아요. 검은 사제들 강동원 배우랑 검은 수녀들 이진욱 배우에 이은 이제 사제복을 입으셨는데 좀 어떠신지 호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액션이라고 하면 액션씬이라고 할 것까지는 뭐 이렇게 거대한 액션씬이 아니어서 근데 저보다는 워낙 우리 신승호 배우가 몸을 유연하게 잘 써서 그리고 되게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면은 신승호 배우의 근육들이 있어서 아플 것 같은데
굉장히 몸을 유연하게 잘 써서 저를 안 아프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특별한 합이라, 물론 이제 합을 맞춰서 연기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특별한 합을 하지 않고 신승호 배우 이렇게 유연함이 같이 액션 할 때 저는 상대 배우로서 되게 그렇게까지 고생을 안 하고 덕분에 그렇게 촬영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선 그렇게 사제복의 계보라고 묶어주신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선배님들하고 뭔가 한 섹션에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키가 크고 뭐라 표현해, 뭐 허우대가 멀쩡한 하니까,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잘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남들과 차이점이 있다거나 제가 그나마라도 조금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치면 앞에 둘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키나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사제복을 입었을 때 조금 더 외적으로 뭐 멋진 신부님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신부님 같다거나 뭔가 보기에 불편한 점이 없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데 있어서는 성공한 연기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뭐 앞으로도 사제복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한 의상, 뭐 유니폼, 이런저런 유니폼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니폼들을 다 입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신승호 배우님 그 어머니가 죽은 사실 아시고 나서 경찰서에서 되게 긴 테이크로 원샷 연기 펼치시잖아요. 그때 좀 어떤 감정 가지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는 좀 질문이 피상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광훈이 삐토하면서 죽는 그 벌 받는 듯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게 신은 존재하는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신이라는 존재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신승호 배우님부터, 감독님부터. 네, 그 박명훈 선배님이 맡으신 신강훈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가 이제 그 초미의 그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한된 예산과 일정 안에서 효율적으로 죽였어야 됐는데, 그래서 근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어떻게 이 신강훈에게 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은 이 제목이 주는 메시지에 저는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그 정의를 내리거나 정답을 내리는 건 아닌데, 어떠한 존재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와 벌이 어떻게 작용을 하거나 응답하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쩌면 막연하게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우리의 신강훈 캐릭터가 죽는 것은 스포성이 있으니 기자님들께서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승호 배우님. 말씀 주신 그 씬을 연기할 때 우선은 긴 호흡이고 굉장히 어려운 씬이 될 거라고 생각도 했고, 그 중에서 도훈이 마음의 감정 상태에 있어서 감정 변화가 시작되는 어떤 버튼이라고도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 감독님께서 그 앵글을 그렇게 롱테이크로 쓰실 줄은 우선 뭐 촬영 당시에는 몰랐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선 긴 호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씬이었기 때문에 도훈이 신부가 된 이유, 혹은 갈등을 하는 그러니까
도훈의 그 정체에 있어서 모든 이유가 되는 게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제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을 하고 정말 많은 온갖 슬프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감정들을 표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제가 보여주고 싶었었던 모습은 표현할 감정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연기하는 모습에 뭔가 많은 액팅을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화면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연기를 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지만 애써 억지로 무언가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그거를 스크린에서 봤을 때는 솔직하게는 뭐 좀 할 걸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 연기를 보고 다른 우리 선배님들, 배우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만족이 잘 안 되는 편이라서 근데 그거는 그냥 그때 잠깐 볼 때 그 순간적인 감정인 것 같고 그 해당 씬을 촬영할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뭘 애써 만들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신승우 배우님 캐릭터의 이제 씬들에 관한 질문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 장면이 절제된 그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사실 그 요한 신부 유성주 배우님과 신승우 배우님들이 맞붙는 장면이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그 씬을 그 호랑이들의 대결이라고까지 표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준비하셨을 때 어땠는지, 즉 촬영할 때 에너지가 어땠는지 신승우 배우님 마지막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분 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승우 배우님이 얘기한 씬 얘기를 하나만 하고 가면 촬영은 일반적인 촬영을 하는 문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승우 배우와 한지은 배우가 대화를 하는데 화자한테 이제 앵글이 가야 되는데 한지은 배우가 대사를 할 때도 신승우 배우한테 한번 쭉 밀어보자. 그러니까 편집에 있어서의 또 작은 용기를 한번 내보자라고 했고 승우 배우가 혼자 표정을 짓는 게 약 3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그 감정에 한번 몰입을 해보자. 조금은 다른 문법으로 해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앵글이 넘어왔을 때 한지은 배우의 되게 그 맑고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눈빛이 오히려 긴 신승호 배우의 연기를 좀 받쳐준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성주 배우님은 제가 예전에 연극 무대에서 우연히 보고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제 연락을 드려서 전작부터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호랑이가 격도라는 씬이라고 이제 계속 명명을 했었고 신배우도 이제 오늘 호랑이 씬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은 약간의 그 예민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현장에서의 어떤 감정을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좀 조심하고 혹여라도 기술적인 어떤 오류가 나서 이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를 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연기를 두 남자 배우가 해줘서 포효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 클로즈업에서 보면 신승호 배우님의 눈망울에 눈물이 이렇게 반이 잘려서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기적 같은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연기하신 신승우 배우님 짧게 또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중요한 씬을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욕심만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인물 속에서 말고 배우로서 제가 가진 그러한 욕심들도 계속해서 절제하려고 노력했었던 날이었던 것 같고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유성주 선배님과의 그 씬을 찍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소감 들었던 감정은 뭔가 제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상대 배우분들께 이렇게 좀 푸개진다고 느껴지는 적이 잘 없거든요. 내가 너무 혼자 팍 튀어버렸나? 혹은 내가 우리 훌륭한 상대 배우분들께 내가 이렇게 좀 미치지 못했나? 하는 그런 때가 사실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유성 선배님하고 그렇게 뭔가 강하게 표현하고 표출하는 그런 장면을 찍고 나서는 제가 온전히 이 선배님한테 좀 그러니까 되게 좀 푸근했어요. 겉으로는 이게 보여지는 씬은 굉장히 분노하고 높은 피치의 씬이었지만 되게 내면은 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 선배님께서 잘 도와주셨고 제가 뭔가 할 수 있게 잘 이끌어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선배님과 감독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지윤 배우님이랑 전소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대학교 동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배우로 이제 성장하고 나서 이제 한 작품에 나온다는 건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전소민 배우님은 아까 이제 갈증 해소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안 해본 캐릭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좀 성취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은 배우랑은 사실 너무 아쉬운 건 한 작품을 하지만 저희가 같이 연기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뭔가 함께 전공을 했던 친구가 사회에서 이렇게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고마운 일인데 같은 학교를 나온 동기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한 작품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이렇게 뭐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뭐 이야기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시사회도 하고 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고 좀 벅찼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연기 생활을 하면서 한 작품에서 같이 부딪히는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봤고요. 갈증이 있었지만 사실 갈증이 다 해소되었다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늘 확신을 가지고 연기하려고 하지만 늘 제가 뒤돌아서면 또는 뭐 편집되고 만들어진 장면을 보고서는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한 번 더 촬영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늘 어떤 부족함에 시달려요. 저는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오늘 촬영했던 걸 한 번 더 해봐요. 혼자 양치하기 전에. 근데 아마 많은 선배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갈증은 앞으로도 점차 채워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신선했다 또는 색달랐다 뭐 그래도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에게 그 갈증과 성취감에 조금은 영향이 미치고 또 조금 채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새로운 역할 겁내지 않고 물론 너무 두렵고 겁이 나지만 늘 다르고 조금 더 신선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언젠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외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온리낫이 해외 영화제에서 많이 수상을 했어요. 근데 한지은 배우님께서도 여우주연상을 사실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그때 또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어땠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감독님께서 얼마나 또 이 영화에 애정을 갖고 또 끝까지 노력을 해주셨는지가 느껴져서 너무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 이제 송혜인 배우가 말한 것처럼 나도 그 촬영하고 나면 저는 집에 가서가 아니고 촬영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차를 타는 순간부터 그날 자기 전까지 계속 리플레이를 해요. 오늘 한 거에 대해서 계속.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네. 근데도 이제 소민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대로 우리 같은 전공을 해서 사실 이렇게 연기 전공을 하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연기를 하면서 배우로서 있는 것이 사실 또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동기로서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그러니까 함께 촬영은 못했지만 너무 마음적으로 든든했고요. 네, 그리고 더 응원을 하게 되고 저도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는 씬을 찍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렇게 또 인연을 맺게 해주신 또 백수환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캐스팅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 마지막 소감 듣고 끝인사 듣고 저희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끝인사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저희 전소민 배우부터 짧게 시간 관계상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께. 네, 오시는 길 험했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저도 한번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느끼고 또 어떤 다른 벅참도 느끼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무엇보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이제 8월 22일 날 개봉하는데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이 필요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우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언니가 영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 정말 열심히 잘 만들었고 또 이렇게 개봉 때까지 또 많은 여정을 걸어온 만큼 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자리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영화가 힘든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뜨겁게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우리 기자분들 괜찮으셨다면 좋은 글들 좀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항상 기자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전소민 배우와 한지은 배우가 붙는 씬이 있었습니다. 네, 두 배우가 허락을 한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꼭 모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18년 전에 케이블 방송국에서 테이블을 나르면서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5번째 장편 영화인데 한 번도 흥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5번째, 25번째 영화도 찍을 계획이 있으니 계속 응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영화를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포토타임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 쪽에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